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촌사회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사회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4,676만 6천원이 증액된 35억 52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95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운영관리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천정 성면 제고 후 텍스 시공비, 농촌진흥사업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수당, 농촌진흥사업 슬로건 변경에 따른 간판 제작 및 사무실 사무집기 노후화에 따른 구입비 등에 3,6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98쪽입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농업인 단체 중앙 및 도대회, 교육 및 총회 증가와 농업 선진국 국내외 현장 교육을 통한 안성 농업농촌 리더 양성을 위하여 1억 3,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02쪽입니다. 사회지혜 육성입니다. 선도적인 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안성시 학생, 청년 농업인 및 대학 사회치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리더십 캠프 행사 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04쪽입니다. 귀농귀촌 지원사업입니다. 도시민 농업농촌 관심 증가 및 농업교육 요청에 따른 교육 발굴 추진 등 안성시 홍보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민 농업교육에 필요한 운영 물품 및 재료 구입비, 강사 수당 등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06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여 영농 조기 정착 및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이 재배정됨에 따라 선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영농정착 지원금 1억 6,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08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희망 씨앗 프로젝트입니다. 후계 농업경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감정평가 의뢰비와 청년 농업인 희망 씨앗 프로젝트 사업 홍보를 위한 홍보자료 제작 및 물품 구입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입니다. 생활기술 보급입니다. 농업인 라이브 커머스 교육장 조성에 따른 냉난방비 신규 구입 및 설치 비용 인상에 따라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12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유류비 증가에 따른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장비 운영을 위한 유류대와 화장실 장비 구입, 문서 세단기 임대에 필요한 예산 31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14쪽입니다. 도시치유농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공공텃밭 환경정화 및 경관 미화를 위한 제초 용역비와 공공시설 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1,9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16쪽입니다.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식물 활용 시범 사업입니다. 국비 추가 내시 사업으로 공공기관 내 도시농업 기술 활용 공간을 조성하여 공기 정화 효과 및 일상 스트레스 해소에 기여하고 도시민의 식물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18쪽입니다. 반려식물 문화 확산 지원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반려식물에 대한 관리 욕구 해소와
실내 식물 재배 기술 향상으로 우리꽃 소비 촉진 등 농가 소득 증대와 시민 정서 힐링 효과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행사 운영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20쪽입니다. 기본 경비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단가 인상에 따른 농촌사회과 부서 운영 사무용품 구입비 1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사회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토근 의원님. 네, 정토근 의원입니다. 페이지 604조 귀농귀촌 지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귀농귀촌 이거 지원하는 부분이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혹시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 우선일까요? 아니면은 안에 관내 계신 분 우선일까요? 보니까 도시민 100여 명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 교육시켜 주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연 100명씩 이게 귀농하겠다고 이렇게 많이 들어오십니까? 안성에?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것 같은데. 오시면 반가운 거지만 지금 이렇게 예정 인원을 100명으로 해놓으셨길래 이분들이 한 100여 명씩 이렇게 1년에 우리가 귀촌하겠다, 지원을, 교육을 받겠다 이렇게 하실 분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이제 그분들이 뭐 100% 저희가 그 예정자를 이제 100여 명을 했지만 그 귀농귀촌 이제 희망자에게 이제 저희가 이제 영농 체험도 기회도 주고 그다음에 이 농업 창업과 같은 그런 그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 농업 농촌에 이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장 체험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그분들이 다 오면은 뭐 저희가 계획된 대로 100분이 뭐 다 오시면 좋지만 뭐 저희도 뭐 다 올 거로는 생각을 안 하고 그 중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인원이라도 오면은 내용이 아니라 귀농귀촌에 있는 사람하고 예, 예. 할 사람하고 해서 네. 합쳐서 한 100명 정도 그 얘기 하시는 아니요, 것 좀 같은데. 얘기 좀 하려고요. 예, 예. 예. 그 뒤에 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면 100명이 사실 잘 안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이분들을 지금 100명 확보가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외지에서 귀농하겠다, 뭐 귀촌하겠다 이러시는 분들. 그렇다면 우리 안성에 그 휴경농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내 교육만 시키지 마시고 차라리 휴경농지를 이용해서 그 텃밭 가꾸기처럼 텃밭 가꾸기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귀농귀촌 이 교육을 시켜서 연계성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놓고 나서 그 텃밭을 한쪽을 확보를 하셔갖고 그분들이 텃밭 가꾸기를 할 수 있게 요렇게 연계하면 아마 지원하시는 분들이 지금 용인 같은 경우도 저기 이 텃밭 가꾸기를 하는데 그 경쟁이 굉장히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귀농귀촌을 그냥 교육시키고 이렇게 강사로 해서 받기보다는 교육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현장 실습처럼
그 텃밭 가꾸기로 연계를 시켜가지고 직접 해보게. 그리고 이제 벌을 키우고 싶은 사람들은 벌 교육을 시켰다면, 양봉을 시켰다면 그 벌통을 이제 그 일정 구간, 우리가 이제 산이 많은 강점이 좀 있으니까 해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그렇게 이어진다면 좀 더 참여도를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생뚱맞은 얘기인가요? 아닌가요? 괜찮은 것 같아요. 실무로다가 그 이 농촌을 이제 알아가면서 뭐 체험 교육도 하는 거 상당히 바람직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내 교육과 실외 네. 교육을 이렇게 같이 병행하는 건, 이게 같이 접목해서 하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좀 참여하지 않을까 싶은. 그래서 지난해 이제 저희가 그 이제 이 귀농귀촌의 일환으로 안성 살아보기 체험을 지난해 했는데 한 100여 명이 이제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내년도 사업에는 네. 이렇게 해서 좀 더 많이 홍보를 좀 해가지고 와서 체험도 해보시고, 안성에 대해서 이제 왔다 가시면 아무래도 왔다가 그냥 체험하고 내 텃밭에서 밥만 갖고 그냥 가시진 않을 거 아닙니까? 때가 되면 식사도 하실 거고, 예? 이렇게 해서 안성과 조금 더 친해지기를 좀 하다 보면 아무래도 더 많은 분들이 네. 안성을 좀 선택해 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606쪽입니다. 질문 하나만 하기로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그 선발 기준이 혹시 배점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지원하는데, 네. 이게 보니까 보통 독립경영 3년 이하가 된 사람들을 이제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게 독립경영 3년 이하면 혹여 그 부모님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자녀가 지금 이제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밑에서 자녀가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혜택을 못 받습니까? 아버지가 하고 있고 자녀가 하고 있거나 이렇게, 아니면 할아버지가 하고 계셨는데 이제 손자나 손녀가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이 점수에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년도 그 대추 축제 때 대추 그 농가들 나와서 청년들이 대추 판매하고 이제 그렇게 할 때 좀 얘기를 서로 더 나눠보고 이제 했던 부분들이, 건의사항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라든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대추 농사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 아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 일손을 같이 돕고 시작을 하는데, 여기는 신규가 아니라고 해서 지금 그 지원에서 이렇게 배제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외에서 들어오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3년, 이거 배점표에 대해서 관내 거주 3년 이상 이렇게 하셨는지 농사 짓는 거죠. 그리고 이하. 네, 한 3년 이하가 이제 청년 농업인이라고 해서 지원에 들었는데, 이게 관외를 좀 처음 시작한다면 그 3년 이하를 함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부모님이 하고 있는데,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고 계신데 그 자녀가 한다면 오히려 여기에다가 이어나가는 기본 배점을 가점을 줄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현재 그 배점 자체가 하고 있는 경우에 이 혜택을 못 본다면 이거는 좀 형평성에서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번 내밀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네, 그 기존에 있는 안성에 거주하면서 네. 이렇게 농업이나 축산업, 이제 이건 이제 귀농인데, 이렇게 귀농하시는 부모님들이 위에서 하고 계셨어도 이 부분에서 이어서 한다면 그분들한테도 같은 그 부분으로
이렇게 배점을 주시고 혜택을 주셔야 좀 열어줘야 되지 않나 싶고, 이렇게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만약에 지원했을 때 이분들의 그 지원 계획도 받지 않습니까? 면접하면서. 그렇다면은 공익적 활동을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뭐 봉사라든지, 외국 기업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 선정에 있어서 공익적 활동에 대해서 기본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 공익적 활동을 얼마 뭐 후원을 했냐, 아니면 봉사 활동을 얼만큼 갔냐, 이렇게 해갖고 기본적으로 공익적 활동이 아예 그 모든 어떤 혜택에 우선시 반영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지원해주고 나서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렇게 해갖고 받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게 관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그 위에서 하셔더라도 그 점수를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해당, 그리고 이제 공익적 활동 그 부분이 앞으로 우리 농업도 축산업도 이렇게 그 공익적 활동이 좀 반영돼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좀 건의드립니다. 하여튼 이거 뭐 그 저희가 그 필요한 심사 서류 저희가 한번 그 보완할 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좀 그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08조 청년 농업인 희망 씨앗 프로젝트 그거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청년 농업인 희망 씨앗 프로젝트 그 보니까 이거 금액도 좀 작기는 한데요. 이게 혹시 대추농가 분들 보니까 이렇게 스티커도 있고 뭐 이렇게 박스도 있고 이렇게 포장지 같은 거 행사 때 해갖고 오셨더라고요. 이거 그거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그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청년농업인에 대한 포장재 지원 사업은 아니고요. 해당하는 청년농업인 멘티멘토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청년농업인이 토지거래 상황에서 발생되는 토지 감정평가 때문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는 그 추가로 넣으신 거잖아요. 그 추가 금액만을 질문드린 게 아닙니다. 이 전체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 금액에도 해당하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포장재 지원 사업은 아직 그럼 이게 그러면 어떤 부분이 주로 지원을 해주시나요? 이게 우선 청년농업인으로 선정된 분에 대한 멘티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면서요. 해당하는 청년농업인이 후계자가 선정이 돼서 농지를 구입할 당시에 그 농지에 대한 그 토지 감정평가 금액이 필요해서 이 예산 금액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오신 400의 금액을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전체 금액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저희가 그 이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 홍보 책자나 이제 포스터 같은 것도 제작하는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현수막, 네. 홍보 현수막 제작하는 비용, 그다음에 그 사업 홍보 물품 구입 예산을 이제 4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지난번에 이 대추농가들이 그 대추를 이렇게 이제 왕대추, 사과대추 이렇게 판매하면서 이렇게 딱 붙어 있더라고요. 스티커가. 근데 그 자체를 지원받았습니다. 지금 총 지원해 준 게 뭐냐 그랬더니 요거 지원 이런 정도 지원해 주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농업정책과에 아까도 이제 그 우리 이중섭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 마냥 그 딸기 농가에 저희가 이제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여튼 뭐 대추 농가하고 저희가 좀 만나서 확실하게 어떤 부분을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부분인지 당연히 대추농가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네. 좋은 그 대추나무 모종 이거를 저기 해서 보급해 주는 그것들이 가장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전환하려고 하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판로입니다. 판로를 스스로들 하시니까 판로 문제에 있어서
이제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판로 문제를 좀 더 도와주시면 그렇다면은 뭐 농협 마트라든지 이런 데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유통망을 좀 확보해 주시는 게 좀 다양한 곳에 네, 하여튼 대추협회 관계자들을 저희가 만나서 한번 그 대화를 통해서 어떤 사항을 요구하는지 그거를 좀 저희가 내밀하게 이야기를 들어서 하여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들한테 누구는 소외됐고 누구는 좀 지원받았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좀 더 어려운 농가 이제 이렇게 선정하실 때 조금 더 어려운 농가, 이렇게 큰 농가를 먼저 지원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규모가 얼마 일정 이상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못 받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좀 어려운 농가 이런 농가들이 좀 우선적으로 좀 배정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예. 그리고 이 이제 대추농가를 비롯해서 하여튼 이 청년 농업인들이 좀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종섭 의원님. 페이지에 보면 614페이지 도시 친호동호 국성 지원 사업이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공도읍하고 안성 맞춤 랜드 그 사업 위치가 이렇게 표기돼 있는데 안성 시내 쪽은 없나요? 이게 혹시 시내 쪽? 시내 쪽에 있던 게 이제 거기가 이제 사유지였거든요. 예. 사유지여서 이제 이제 저희가 임대를 못해서 랜드 쪽으로 사업 부지를 옮긴 겁니다. 아, 사유지라서 랜드 쪽으로 옮기신 네. 거죠? 아니, 지금 어차피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른 지역에, 다른 지자체는, 장기 미집행 공공시설, 그게 시내 쪽에 거의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양 택지 부근에 뭐, 그게 이제 사유지라기보다는 공공용지죠. 예를 들어서 그런 용지가 있는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 꽤 시간이 걸려서 진행돼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거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네. 다른 지자체는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 특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교 부지다, 학교 용지다. 그러면 경기도 교육청하고 학생들과 부모와 함께하는 도시농업 체험이라든지 공공 텃밭이죠. 이렇게 왜냐하면 아양 택지 지역은 특히 잘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고 또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파악을 하셔서 이영선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농촌사회과장 이영승입니다. 예.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네. 또 하나인데 또 문제점은 거기 이제 공공 텃밭을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그만큼의 그 시설 투자비가 또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관리도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한번 조성을 했을 때는 최소한 5년 이상 10년까지는 유지가 돼야 되는데 단기간에 조성해서 끝나버리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제 그 텃밭을 이용하시는 고객들, 시민들이 이제 아양 주공 쪽에 많이 살고 계셔서 그분들이 이용을 하시면 교통 편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이제 부지 선택 조건으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좀 이해 가고요. 저도 우리 이영선 과장님처럼 1년, 2년 사용하자고 제가 공공 텃밭을 한다는 것은 다 무의미하죠. 장기 미집행된 토지들이 향후에도 한 5년 안에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 거의 쓰거든요. 지금도 한 5년 정도 지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5년 정도 이후에도 그 장기 미집행 토지는 계속 미집행 토지가 남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저도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지 1년, 2년 만에 다시 반환한다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원상복구해야 된다는 이런 건 아니고 지금 기존의 장기 미집행 토지가 아양 택지 인근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보면. 근데 그냥 그게 풀밭으로 자라고 갈대밭이나 무슨 뭐 필요 없는 자풀로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그쪽에 그 아파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공공 텃밭을 이 나름대로 지금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저한테 연락도 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앞서가서 이렇게 하시면 저는 괜찮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김근호 소장님 어떠세요? 그 부분에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파악을 해서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인 그 1페이지입니다. 595페이지. 농촌진흥사업 운영관리라고 하는데 노후 건물 성면 조사를 3개소를 했습니다. 보계, 대덕, 고3. 이 3개소를 했는데 이 성면 조사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나온 게 조사 내용. 조사 내용을 어떤 것 때문에 조사하시는 거죠? 성면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때문에 조사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주세요. 예, 시도계획팀장 임성훈입니다. 현재 그 보계 대덕 고3 상담소는 좀 오래된 노후 건물이고요. 현재 그 천장 텍스 부분이 성명 부분으로 좀 이제 저희가 돼 있어서 그 조사 비용을 저희가 계산을 한 내용입니다. 그 성면 조사를 지금 천장에 있는 텍스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조사비가 55만 원 한 개소마다 55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예, 그 그렇습니다. 텍스 조사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술센터에 보니까는 그 슬로건 변경 때문에 간판을 좀 다시 제작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올라온 것 같은데 이 기존에 있던 게 몇 년이나 됐습니까? 지금 현재 돼 있는 거. 네, 농촌사회과장 이영승입니다. 예. 지금 기존에 있는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라는 슬로건은 2005년도부터 사용을 해서 지금 18년째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 그 농촌진흥청에서 슬로건을 농업은 스마트하게, 농촌은 매력 있게라고 이렇게 슬로건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 있는 이제 농촌진흥기관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도 오시면은 그 슬로건이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로 돼 있지만은 이걸 이제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꽤 오래됐네요, 보니까. 네, 18년 그렇죠. 동안 18년이면 꽤 오래된 거죠. 네. 예. 그러면은 그 간판을 예를 들어서 뭐 좀 계획은 뭐 나름대로 알아보셨겠지만 어떠한 그 뭐랄까 그 저희가 일부 흔히 보는 안성시청 이렇게 들어온 입구에 그런 간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안성시청 올라 보시면 본관에 위에 이렇게 그 간판이 돼 있잖아요. 그런 간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촌사회과장 이영수입니다. 근데 그 간판은 이제 저희는 글자 하나하나씩 이렇게 박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전광판식으로 해서 그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차후에 이제 그거는 저희 건물에 맞게끔 이거 하면 저기 될 것 같습니다. 견적서 같은 거 안 받아보셨나 보지 아직? 견적서를 받았으니까 500만 원이 나온 거 아닌가요? 예, 시도계획팀장 임성훈입니다. 예. 저희 견적은 받아서 저희가 내용을 올린 사항이고요. 글자는 하나하나 해서 이렇게 건물 앞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하나 붙여서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 가신다고? 네, 알겠습니다. 간판이 워낙 오래돼서 사실 교체는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제가 봐도. 자, 제 질문 이상입니다. 예.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